안녕하세요. 이노겸 경비지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빈의 한국 방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180페이지입니다. 외빈의 한국 방문은 외국의 손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전이 진행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 외빈의 격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외빈의 격. 외국에서 손님 왔을 때 격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외빈의 격. 자, 4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등 시행합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원수급이 있습니다. 외빈의 격이 대통령이나 국왕, 천황, 여왕 이런 사람들이죠. 가장 등급이 높습니다. 그 다음 A급 총리 또는 수장급 A인데, A급 총리는 행정부 수반인 수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의원 내각 제국과는 다르다 A급 총리죠. B급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 아닌 수장을 올 때를 말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나라의 총리 이런 사람들은 다 행정부 B급 총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또는 왕세자나 왕족 이런 분들은 다 B급 총리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급, 이렇게 크게 4단계로 개이 구분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 A급 총리와 B급 총리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접수의 격입니다. 이 외빈이 왔을 때 접수의 격을 역시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시합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4가지입니다. 자, 국빈 방문은 국가 원수와 A급 총리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B급 총리나 외교부 장관은 절대적으로 국빈 방문 자격으로는 올 수가 없다. 자,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 먼저 외빈 방문의 격 또는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공식 방문과 실무 방문 사이에 공식 실무 방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살펴보면, 자, 국빈 방문은 뭐냐면,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 대통령이 공식 초청을 해서 외국의 국가 원수나 A급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이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초청 건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급이 A급 총리 이상이죠. 그래서 국빈 방문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 나라별로 한 번 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 원수나 A급 총리가 재선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예로 한 번 더 국빈 방문이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래서 공항 영접할 때는 최소 부총리 이상이 영접을 해야 되고,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면서 공식 환영식과 만찬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국빈 방문,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합니다. 공식 방문은 오피셜 비지트입니다. 이거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 임기 중에 우리 대통령 명의로 공식 초청을 해서 외국 국가 원수나 A급 총리나 이에 준하는 외빈에 방한할 때도 공식 방문이 될 수가 있고, 또는 B급 총리나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공식 초청장을 보내서 외교부 장관 이상이 방한할 때도 공식 방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의 국가 원수나 A급 총리는 국빈 방문도 되고 공식 방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빈 방문할 것인가 공식 방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양국 간의 협의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 방문보다 국빈 방문이 훨씬 더 격이 높죠. 실무 방문입니다. 공식 초청장이 없습니다. 공무 목적으로 오는데 외교부 장관 이상의 외빈이 올 때 실무적인 목적으로 온다. 예를 들면 공식 환영이 없이 격식 없이 만나서 주로 의논 토론하는 형태, 이런 걸로 매우 실무적인 것을 얘기하러 올 때는 실무 방문 형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체제 비용은 오는 손님이, 외빈이 부담을 한다. 자, 외교부 장관 이상이 실무적으로 올 때 실무 방문이다.
사적 방문은 국제회의를 참가하거나 사적 목적을 방문할 때. 예를 들면 국가원수급이나 A급 총리가 국제회의 참가하는 것은 사적 방문입니다. 국빈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행을 왔다면 당연히 사적 방문이지만 국제회의 참가도 사적 방문으로 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가원수나 A급 총리는 국빈, 공식, 실무, 사적 방문 모두가 가능한데 B급 총리나 외교부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국빈 방문은 안 됩니다. 나머지 3개 공식, 실무, 사적은 되는데 국빈 방문은 절대 안 된다. 되게 차이가 있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외빈 영접의 일반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외빈의 일정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외빈의 영접 기준 또는 예우 범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격이 뭐 국빈이냐 공식이냐 실무에 따라서 전부 다 뭐 다양한 예우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예우가 예포, 도열병이죠. 그다음 모터게이트 대행입니다. 공항에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자, 외국 원수와 A급 총리는 예포를 21발을 쏩니다. 포를 쏘는 경우 있고 총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포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부통령, 삼부요인, 특령 정권대사, 국방부 장관은 19발을 발사하는데, 자, A급 총리장은 21발이다 알아두시고 나머지 국방부 장관, 부통령, 특령 정권대사는 19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열병은 예를 들면 의장대처럼 탁 도열해가지고 자리 짜서 멋지게 서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국가원수급은 20분의 1명이 도열합니다. 1명은 지휘자입니다. A급 총리는 18분의 1이 도열하고 B급 총리도 역시 18분의 1이 도열합니다. 모터게이트 대행은 예를 들면 경찰 사이카가 삼각형으로 멋지게 대회를 이뤄서 에스코트를 하죠. 자, 국가원수급이 오게 되면 27대가 에스코트를 하게 되고 A급 총리는 18대가 에스코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급 총리는 7대가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국가원수급하고 잘 알아두십시오. 예포 21발, 도열병 20분의 1, 모터게이트 대형, 경찰 사이가 27대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체제비 부담과 차량 지원은 이건 책마다 다르고 또 외교부 의전 실무편을 가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물론 제 교재에는 적어놨지만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빈의 영접 준비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영접 계획서, 자, 외국의 손님이 올 때 영접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영접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제는 외빈 방문 최소 20일 전에 대통령 제가는 결제입니다. 결제를 받아. 영접 계획서는 두 종을 작성하는데 영문 한글 또는 불문 한글 이렇게 두 종을 작성합니다. 자, 기념 우표와 기념 담배는 외빈 방문 50일 전에 만드는데 우표는 과기부, 담배는 담배인상공사에 협조해서 만듭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외빈 방문의 행사 순서입니다. 관례적인 절차입니다. 외국 손님이 왔을 때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립묘지 헌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원수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원수가 주최하는 리셉션 또는 만찬에 참여하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거나 국회 방문 또 무슨 시찰 같은 걸 하게 되고 환송 행사를 역시 공항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 노란 글씨로 된 거 순서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원수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리셉션 밥을 먹고 회담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남의 집에 말 갔다고 치면 그 집에 아버지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님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식사하게 하게 되겠죠. 인사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기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인사를 하고 밥을 먹고 회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환영 행사를 살펴보면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할 때 의장대 사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원수를 예방할 경우도 있고 리셉션 할 때인데 자석배열. 의장대 사회를 할 때나 국가원수를 예방했을 때는 예방 나오죠. 그 다음에 리셉션 할 때 똑같습니다. 자석배열은. 자, 의장대가 있거나 사진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이 상석이죠. 그래서 의장대를 보고 섰을 때 오른쪽에 외국의 대통령 또는 국빈, 그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 영부인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건너뛰입니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영부인이 있고, 국빈의 부인은 이렇게 건너뛰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했기 때문에 외국에 온 손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오른쪽에 국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기는 왼쪽이 항상 상석이죠. 봤을 때 태극기가 왼쪽, 국빈 국기가 오른쪽입니다. 국가 원수를 예방했을 때도 이렇게 되고, 리셉션 시에도 이렇게 좌석을 비친다. 자, 그 다음에 리셉션 시에는 만찬 순서입니다. 자, 만찬 순서는 자, 먼저 양국의 원수가 입장하겠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군악대가 양국의 민요를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환영한다는 인사만 하겠죠. 그 다음에 축배 제의를 할 때 하고, 이때 악대가 국빈국 국가, 즉 미국의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나타나는 미국 국가를 연주한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국빈이 답사하게 되면 축배 제의를 하고, 이때 방문국가, 즉 우리나라 국가 애국가를 연주한다. 얘기죠. 반대로 하죠.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축배 제의할 때는 미국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축배 제의할 때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연주한다. 이런 식으로 만찬의 순서가 진행된다. 목이 약간 잠기네요. 다음은 의전 서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전에서 매년 한 두세 문제, 어떨 때 네 문제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 의전 뒤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분야부터. 자, 서열의 일반 원칙 5개 있습니다. 의전 구성의 5대 요소 또는 OR, 영어로 R로 시작되면 OR입니다. 자, 첫째, 의전은 서열이다. 서열은 랭크입니다. 랭크. 서열을 존중해라. 신경을 쓰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힐 것인가,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 그의 서열입니다. 서열 순으로 앉히는 거죠. 이 서열 순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계급 순이 될지, 다른 서열 순이 될지. 의전은 상대에 대한 존중, 리스펙트입니다. 존중을 해줘야, 자석을 잘 뺏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무산되거나 개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의전은 상호주의입니다. reciprocity. 상호 존중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대접을 받은 만큼 그 나라 대통령이 오면 거기에 상한 답례를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의전은 현지의 관행이 우선입니다. local custom, 그 지역의 어떤 관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의전은 그 나라 문화의 반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총리나 우리나라 외국빈이 우리나라 주연사가 미국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의전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 의전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또 외국 국빈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우리나라 현지 관행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측이 상석입니다. 그래서 lady on the right입니다. 여자를 항상 오른쪽에 앉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언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측이 상석이다. 내 오른쪽이 상석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 의전 행사 시의 주요 인사의 서열 기준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있고 어떤 책에는 없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계급 우선이겠죠. 예를 들면 1급 장관은 차관보다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군대 같으면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이렇게 나가겠죠. 공무원 같으면 1급부터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헌법 및 정부 조직법상의 기관 순입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데, 자, 우리 정부 조직 26조에 보면 기관의 순위가 나와 있어요. 대통령, 총리가 있고, 행정부, 총리 밑에 각종 장관들이 있죠. 18명의 장관이 있는데, 자, 순서를 보면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이런 순이에요. 과기교, 외통, 법국입니다. 과기교, 외통, 법국행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부 조직법 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전서는 달라요. 대통령, 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기교가로 바뀝니다. 어디엔 똑같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겸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다 부총리죠. 경제부총리가 서열 3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총리를 겸하고 있어요. 교육부총리가 서열, 의전서열, 행정부 4위입니다.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기부 장관, 외통법국행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정부적 기관 순위는 순위지만 의전서열은 이렇게 약간 달라진다는 걸 알아두시고 기관장 선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직급이면 기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이 왔는데 상급기관 예를 들면 경찰 같으면 경찰청 국장이 왔다. 치안감인데 경남경찰청장도 치안감이죠. 그럼 상급기관은 경찰청이 상급기관이니까 경찰청 무슨 국장이 더 서열이 더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복된다면 국가기관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이 뭐였냐, 전직 총리냐, 전직 장관이냐, 연령이 많으냐 적느냐, 행사 관련성이 그 행사와 관련성이 깊으냐 적으냐,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그리고 정부산하단체가 1번, 공익단체가 2번, 관련 민간단체장이 3번의 뜻이 되겠죠. 이런 순으로 서열을 대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그 다음에 공식 서열과 비공식 서열입니다. 공식 서열은 이건 딱 쉬워요. 딱 누가 봐도 이건 계급이나 서열이 탁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귀족 같은 애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공후백자남술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공무원 같으면 1급, 2급, 3급, 4급 순번이처럼,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준장처럼. 이거는 명백하죠, 지위가. 이게 공식 서열이에요. 자, 비공식 서열, 이거는 관례상 서열 또는 일반적 서열입니다. 서열을 공식적으로 서열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적 지위가 없는 일반인의 서열은 아닙니다. 자, 볼까요? 지위가 비슷하다. 여자, 남자, 연장자, 연수자, 외국인이 같이 왔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보다 서열이 앞섭니다. 우대해 주는 거예요. 연장자를 우대하죠. 외국인을 외국인보다 우대합니다. 여자들끼리도 서열이 있어요. 기혼 부인 1번, 미망인 2번, 남편하고 사별했다. 이혼 부인 3번, 미혼자, 처녀는 꼴찌예요. 기혼 부인 간의 서열은 남편의 지위를 따라간다. 남편이 높으면 기혼 부인도 서열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거 가지고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관례상 서열입니다. 남편이 국가대표 자격을 가진 경우, 국가대표라는 것은 국가원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국가원수고 원수일 때는 레이디 퍼스트 원칙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우측이 상속이다. 레이디 온 더 라이트가 적용 안 돼요.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단상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했죠? 이때 오른쪽이 상석이기 때문에 여자가 상석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여기 앉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왼쪽에 앉고 대통령 오른쪽에 앉습니다.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레이디 온 더 라이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위직을 기준으로 하는데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행사 관련 지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죠. 그러면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누가 높으냐? 자,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관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기준으로 해서 서열을 따져가지고 자석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열의 조정입니다. 이런 서열이 있지만 원만하고 조화된 자석 배치를 해서 개인적, 사회적 지위, 연령 등을 고려해서 약간 또 조정도 가능하다. 원칙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서열 원칙, 관행상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관료 간의 서열 관행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행정부 같으면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 장관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는 입법부, 대법원은 사법부죠.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닌 제3의 또 재판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열을 명시의 서열을 따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서열 관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마다 달라요. 이 뒤에 보시면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 1번, 입법부 수장 2번, 사법부 수장 3번, 그 다음 헌법재판소장 4번, 총리가 서열 5입니다. 의전서열 5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전서열 6위.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으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앞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3명 있으면 야당 대표 1, 2, 3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 부의장. 국회 부의장은 보통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장,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 서열수니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기재부 장관, 외통, 법국안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외워둬야 됩니다. 국무총리는 5위다. 미국은 대통령 1번, 대통령 국가인데 부통령이 있죠? 부통령인데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하원의장, 네 번째가 연방대법원장, 다섯 번째가 전직 대통령, 여섯 번째가 국무장관, 일곱 번째가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이 글자가 이렇게 안 되는데 제 PCS에서 노트북 옮기면 PCS 할 때는 글자가 이래 안 되는데 노트북 옮기니까 글자가 통이 0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네. 한 줄 딱 두 줄을 만들었는데 좀 보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천황과 황제국 1번, 주일 특명정권대사 2번입니다. 자, 특명정권대사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글자가 왜, 자, 독일은 좀 깨져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내각총리 대신. 내각총리 대신은 지금 아베 총리나 전 총리 또는 지금은 스가 총리죠. 스가 총리. 일본의 수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련의장. 이게 미국으로 말하면 하원의장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의장은 미국의 상원의장입니다. 미국은 상원의장이 부통령이니까 서열이 앞섰죠. 일본은 하원의장이 앞섭니다. 하원 다음에 상원. 그 다음에 최고재판소장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장 같은 거. 그 다음 외무 대신은 외교부 장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자, 일본은 총리가 내각주권이니까 3위죠. 서열이 3위. 자, 독일은 보겠습니다. 독일은 여러분, 이게 조금, 자, 여러분, 독일은 글자 깨져버리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재가 있으니까. 1번이 대통령이요. 2번이 하원의장입니다. 3번이 수상이에요. 4번이 외무장관. 5번이 외국대사. 그 다음에 정부 강요수입니다. 대통령, 하원의장, 수상, 외무장관, 대사. 외국대사 순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총리나 수상을 기준에 봤을 때, 우리나라 총리는 5위. 그 다음에 미국은 뭐 총리 개념이 없으니까 부통령이 2위. 일본은 내각 총리 대신이 3위. 독일은 수상이 3위. 일본하고 독일은 수상이나 총리, 이번 내각적 국가는 똑같죠? 3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국가니까 부통령이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 약간 가미한 국가예요. 그래서 총리가 서열 5위입니다. 다음은 영국인데, 영국은 여러분 제 교재는 없고 일반적인 없는데 한번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왕과 왕족이 서열 1위고 특이하게 캔터베리 대주교가 서열 2위입니다. 이번 영국에서 무슨 결혼식 하거나 하면 이 캔터베리 대주교 여기서 뭐 보통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주교가 집전하죠.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서열 2위. 그 다음에 대법원장인데 영국은 법무부 장관이 겸하는데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어떤 고유한 전통에 의한 것인데 대법원장인데 법무부 장관을 겸하는데 총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5위에 있죠. 법무부 장관은 총리의 부하인데 서열은 대법원장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서열은 더 앞서요.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서열 4위가 욕구 대지고 5위가 영국의 수상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나라 서열 이렇게 제가 뭐 썰전에 나온 걸 정리해 봤는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수장, 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요 사이에 여당, 야당 대표가 있죠. 627 사이에.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구의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국정원장. 국정원장은 사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에 참석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단상의 자석 배치 아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서열순으로 대통령 우측에 1번, 그 다음에 다음 순위 2번에 우측에 1번, 그 다음 대통령 좌측에 2번, 다시 우측에 3번, 좌측에 4번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으면 여기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근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사 같이 참석 안 하죠? 그럼 4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 거죠. 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한다. 영부인 참석할 때 아까 똑같습니다. 자,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단 위에서 봤을 때, 자, 대통령이 저쪽으로 앞서 보죠? 자, 단을 내려다 볼 때, 단 내려다 볼 때 기준해가지고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상의 참석했지. 국제행사의 서열 가능입니다. 자, 주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최국 입장상, 뭐 APEC, 아세안 같은 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공식 국가명칭 알파벳 순서 좌석 배치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주최국이면 이렇게 배치하든가 이렇게 배치하죠. 그래서 유엔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최국을 중심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공식 국가명칭 알파벳 순서로 좌석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최국이면 이 오른쪽으로 돈다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한다고 치면 순서가 우리는 알리죠. 리퍼블릭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 요 루마니아가 있는 거죠. 요렇게 돈다고 치면 카타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카타르나 루마니아가 참석한다면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국가 명칭은 우리나라는 R로 시작하고 카타르는 Q로 그 다음에 루마니아 R로 시작하죠. 요 순서, 요게 공식 국가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알파벳 순서로 좌석을 배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열의 조정은 앞으로 뭐 지금 대사, 공사, 외교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따로 떼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